10분 인터뷰. 네, 6일 지방선거까지 딱 50일 남았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요, 미니 대선이다. 이 대선 주자급 빅매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빅 중에 한 분입니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절차를 밟고 있는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대선 기간에 뵙고 오랜만인데요. 예, 오랜만입니다. 야, 이게 대표님의 전쟁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예. 또 치르고 계십니다. 예, 새로운 전쟁입니다. 네. 자, 출마 선언하시면 이제 예비 후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아직 후보 등록은 안 하셨어요? 네, 아직 후보 등록을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 예정이세요? 지금 합당이 빠르면 이번 주말쯤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라도 좀 등록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일 내로 할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수일 내로. 네. 네, 합당 절차가 뭐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네,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합의는 끝났으니까. 네, 합의는 끝났고, 네. 예, 저희가 뭐 다른 뭐 이런저런 조건 제시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아주 네. 쿨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네. 금주내에 끝날 것이다. 자,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출마를 두고 좀 고심하신 것으로 언론 보도가 쭉 나왔었어요. 경기도 출마로 마음을 굳힌 계기 어떤 걸까요? 서울과 경기를 놓고 고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고심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저는 뭐 경기도 생각을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한 뒤에는 네. 경기도를 생각하고 있었고요. 경기도를 선택한 이유는 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가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 규모, 산업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압축판이거든요. 그렇죠. 딱 4분의 1입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를 바꾸면 대한민국이 바꿀 수 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 우리 사회, 경제 모든 구조의 문제 해결을 경기부터 하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 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네. 두 번째는 경기도와 저와의 오래된 인연입니다. 네. 저는 경기도에 30년 이상 살았고 20년 이상 경기도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특히 이제 무허가 살던 판잣집 철거돼서 강제로 유된 것이 경기도였거든요. 네. 천막집에 살던 15살 소년이 경제부총리까지 됐으니까 거기서 꿈을 키웠는데 경기도에서 키운 꿈 또 이제는 이제 경기도를 위해서 제가 헌신할 때다 이 생각을 해서 어렵지 않게 처음부터 경기도를 정했습니다. 아, 경기도에서 청소년 시절을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군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또 첫 직장 생활 제가 상업학교 졸업한 것도 경기도고요.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자, 청취자분들은 아니 저분 유복해 보이시는데 무허가 판자촌이라니 이 김동연 전 부총리의 스토리는요. 확인해 보시면 참 또 절절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그때 놀랐어요. 네. 자, 민주당 권리당원 50% 경선 룰에 좀 이견이 있으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하신 거죠? 네, 저는 뭐 처음부터 초지일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50대 50 가지고 뭐 외부에서 온 사람에 대한 불공정 문제에 대한 얘기가 있길래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좋은 분들 왔을 경우에 좀 공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는 했었지만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당의 결정에 쿨하게 따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룰이 다소 불리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나는 따르겠다. 자, 다른 예비 후보들은 이제 5대5 방식으로 하되 최종 2인 결선 투표제 도입을 하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아까 우선 첫 번째 단계로는 당심 50이 좀 부담되시는 거 아닌가? 새로 입당을 하시는 거니까요. 합당을 하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명 결선 투표. 요 룰을 혹시 주장하시는 예비 후보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의견 없습니다. 일단 정해지는 대로 하겠습니다. 당이 정하면 그대로 한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와 대선에서도 연대를 하면서 그러셨죠? 같이 연대를 했거든요. 이합 집산이나 뭐 선거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뭐 합정연행한 거 아니거든요. 뭐 저는 그 후보들 간에 그런 이합 집산이나 이런 거 잘 뭐 그렇게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당에서 결정하는 데 따르겠습니다. 당에서 결정하면 그를대로 간다. 네, 그렇습니다. 깔끔하십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경기지사 예비 후보들. 자, 민주당 지도부가 이 김 대표를 과하게 꽃가마를 태워주는 건 아니냐. 이런 이제 예비 후보 등록 이 지연 부분이라든가 또는 이제 합당 이벤트가 좀 과했다라든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자, 꽃가마 탄 거 맞을까요?
꽃가마를 태웠다고 얘기하려면 전략공천을 해야지 꽃가마 아닐까요? 그냥 지금 바로. 네, 지금 뭐 그 경선 규칙도 따라라 뭐 또 네. 이런저런 다른 후보들이 생각하시는 아마 그분들이 유리하다 생각하시기 때문이겠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다 아주 쿨하게 당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이게 꽃가마일까요? 네, 네. 그 합당은 이렇습니다. 저희 그 새로운 물결이 작은 당이긴 하지만 네. 저희도 공당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당의 당원들은 정치제까지 안 해보신 순수한 분들이 사회 변화를 시키겠다고 오신 분들입니다. 네. 어렵게 제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합당 결심까지 하게 됐고 지난 대선에서도 같이 연대를 한 뒤로는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크든 작든 공당의 그 합당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맞는 절차를 하고 있을 뿐이지 뭐 꽃가마나 이런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또 말씀 들으니까 일리가 있네요. 꽃가마는 전략공천이지. 네. 제가 뭐 전략공천 네. 요구한 것도 아니고 또 불리한 경선룰 다 받아들였는데 뭐가 됐든 당 결정 따르겠다고 있는데 이게 꽃가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쿨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네. 표현을 지금 여러 번 써주셨습니다. 자, 특히 이제 안민석 의원이요. 네네. 이제 경쟁하는 예비 후보 될 텐데 또 조정식 의원, 또 염태영 전 수원시장 지금 이제 민주당 내 분들이죠. 단일화 제안을 하면서 이 김동연 대표에 대해서는 좀 견제구를 날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입니다. 경쟁자들이 이 반 김동연 흐름으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전혀 괴념치 않습니다. 그 세 분 다 뭐 제가 잘 알고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네. 뭐 나름대로 또 이런저런 생각이 있으셔서 하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 뭐 단일화가 됐든 뭐 다자 경쟁이 됐든 뭐 저는 크게 괴념치 않고 네. 그냥 뭐 크게 그 제길 뚜벅뚜벅 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자구도가 되든 뭐 민주당 내부의 분들이 단일화를 해서 양강구도를 형성하든 그 구도에는 크게 괴념치 않으시겠다. 네, 저는 그냥 당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한번 그래도 또 이제 직접 플레이어로 경기를 뛰고 계신 선수 입장이니까 단일화는 될 걸로 보세요? 어떻게 한번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뭐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언론에 그냥 하시는 주장만 듣고 있기 때문에 뭐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뭐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겠죠. 제가 네. 뭐 해라 말을 할 성격도 아니고 네. 뭐 그거는 세 분이 알아서 하는 거고 저는 그냥 제 길 가겠습니다. 처음에 대선 때 가치 연대를 통해서 정치 교체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제가 결심을 하고 한 거나 또 정치 교체 공동 추진을 위한 제의와 합당제를 받아들인 거나 저는 네. 그냥 그 가치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했을 뿐인데 이번 건에 있어서도 그냥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네. 뭐 다른 분들 어떻게 하시든 제가 추구하는 길로 네. 뚜벅뚜벅 가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안민석 의원은 뭐 단일화에 대해서 오늘까지 답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염 전 시장은 찬성을 했고 조정식 의원은 반대를 했고 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자, 이 조정식 의원은요 김동연 대표님과 합당 시일에 쫓겨서 이 졸속 경선 치러지는 거 아니냐 하는 걸 또 우려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네네. 그 공당이 합당을 하는 과정입니다. 절차가 있다. 절차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어느 당은 전체 당원 투표를 해야 되고 네네. 저희는 조금 위임을 해서 좀 빨리 하려고 이제 그 중앙이 의결 네.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당 안에서도 이 합당에 대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그게 그렇겠죠. 당의 그렇겠죠. 본질이죠. 네. 그럼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과정도 필요하고 그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공당의 합당에서 그건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네. 오히려 저희보다 더 복잡할 겁니다.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단일화 이슈 말고 네. 지금 또 민주당 안에 오늘도 이제 빅 이슈가 있습니다. 의총도 열리고 하는데 이게 지방선거에 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것도 이제 관심사인데 이른바 검수완박. 네. 민주당은 이 표현은 좀 적절치 않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안민석 의원은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들에 대해서 이 함께 검찰 정상법 처리를 위한 공동행동을 하자 이런 제안을 내놨고요. 또 염태영 이제 후보의 경우에는 김동연 대표에게 이 검수완박 관련해서 입장을 좀 밝혀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어요. 어떤 생각이세요? 검찰 개혁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이 정권과 함께
그 힘을 합쳐서 권력을 남용할 거냐 아니면 검찰의 권력을 분산해서 국민의 검찰로 하게 할 거냐는 이 기로에서 네. 우리는 검찰 개혁을 꾸준히 추진했고 네. 재작년 법 통과에서 작년부터 이제 그렇죠. 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1차 분리가 됐죠. 1차 분리가 네. 됐죠. 나머지 6대 이제 중대 범죄가 맞습니다. 그 남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이번 대선전에 있었던 정치적인 또 파장도 있었고 그동안 해왔던 검찰 개혁에 대한 이제 정확한 평가와 또 보완할 점을 좀 봐야 되겠죠. 네. 검찰 개혁의 본질은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뿐만 아니라 검찰 인사권의 독립이라든지 네. 또는 전관 예우의 근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당연히 검찰 개혁은 추진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경기지사 후보들 간의 이 문제를 가지고 뭐 공동보조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경기도민의 이 삶의 질과 네. 이 도정의 어떤 원한을 위해서 뭔가 좀 공동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네네. 뭐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후보들 간에 예, 이거를 예. 뭐 입장을 밝히라 공동보조 하는 거는 뭐 조금 본질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다만 이 검찰 개혁과 함께 또 꼭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이 경찰 개혁입니다. 그리고 충수청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공수처. 예, 죄송합니다. 공수처의 안착도 대단히 중요해요. 네. 아직 공수처가 제자리를 못 잡고 있고 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따른 경찰에 이제 비대해진 수사 권한 문제를 하기 위한 경찰 개혁도 같이 해야 돼서 이걸 패키지로 네. 다 함께 우리가 보면서 제대로 된 국민에게 이 검찰의 이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게 해야 되겠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패키지로 경찰도 개혁해야 하고 네. 공수처도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좀 급합니다. 네. 오늘 결론 반드시 내겠다. 윤호중 이제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5월 3일 사실상 마지막 국무회의를 목표로 이 법이 통과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오늘 뭐 제가 듣기로 뭐 의총을 한다고 해서 당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게 그 검찰의 애초에 개혁의 본질에 맞게끔 좀 보완되고 또 이렇게 제대로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혹시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어떤 정치적인 보복과 관련돼서 하는 안전장치는 아닐 거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뭐 그 수사권이 어디로 가든 이 정부 내에 경찰이고 네. 그렇죠. 수사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하는 걸 국민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법무부와 검찰에 있던 행안부와 경찰에 있던 그렇습니다. 예. 수사권은 정부가 관장하는 것이다. 네.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또 민주당과 합당을 하시는 과정이다 보니까 민주당의 주요 이슈도 여쭤봤고요. 자, 지금 후보 적합도에 대한 지지율 조사 뭐 이제 언론에서 연일 쏟아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김은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대표 좀 이게 3강 구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사실은 내부 경선 얘기를 아까 쭉 했지만 네. 예, 만약 네. 본선 주자가 되신다면 이제 국민의힘 후보와 맞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 경기도 민심 어떻게 좀 읽고 계세요? 글쎄요. 지금 뭐 3자에서 뭐 적합도 조사한 결과를 저도 봤습니다. 별 지금으로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제 각오만 말씀드리자면 예. 경기도의 비전과 콘텐츠 제시하고 할 수 있다는 능력 보여주고 또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경기도민의 민심을 꼭 뭐라고 할까요? 얻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심을 얻어내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뚜벅뚜벅 하겠다. 사실 3강 구도가 의미가 없는 게 그렇죠. 예. 유승민, 김은혜 의원 중에 한 분만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결국 그럼 누가 나오느냐 양강 구도냐인데 자, 이거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김은혜 후보와 어제 여기 다녀가셨는데 유승민 후보. 다녀가셨어요? 네. 누가 좀 자신 있으십니까? 어느 쪽이 좀 편하다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죠. 네. 누가 나오든 자신 있습니다. 누가 나오든? 네. 네. 그런 각오로 뛰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 분 다 그 만만치 않은 상대분들이시죠. 네. 두 분 다 장점도 있고 그렇지만 또 저와는 여러 가지 그 경쟁력이나 비교 의미에서 또 차이가 있는 분들이고 네. 뭐 존중을 합니다만 또 누가 와도 환영합니다만 예. 이길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보면 어제도 유승민 후보에게 그거 여쭤봤는데 네. 자, 김은혜 후보가 나온 게 윤심을 얻은 거냐 아니냐.
뭐 딱 명확한 답변은 어렵죠. 네. 그런데 민주당 내로 보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같이 연대를 하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물론 지금 이제 대선은 패배한 상황이지만 또 민주당 내에는 명심이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서 경기도지사 출마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와 좀 의견을 나누신 바가 혹시 있습니까? 대선 끝나고 이재명 후보와 통화를 여러 차례 했어요. 네네. 주로 이제 얘기한 것이 저와 이제 대선 과정에서 공동 선언했던 그 가치 연대에 대한 얘기들, 네. 권력 구조 개편이나 정치 교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선거에 이기면은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 네. 구체적인 계획까지 집권 플랜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제시를 했고 시한까지 정했어요. 네. 저는 또 그걸 강하게 이재명 후보에게 그 요구를 했고 이 후보는 그걸 수용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선거에서 아깝게 지다 보니까 예.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추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공동의 뜻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실천 계획에 대한 얘기를 주로 네네. 했었고 그러한 것의 일환으로 지방선거 전체를 어떻게 하는 이런 얘기는 했었지만 특정 지역이나 특정 후보나 저의 네네. 출마에 대한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경기도를 놓고는 이야기 나누지 않았고 네, 그렇진 않았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예, 뭐 하는 경기도를 이야기는. 포함해서 네. 특히 이제 경기도 선거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민주당이나 또는 범정치 교체 세력 저희까지 포함한에서는 경기도 선거가 아주 핵심입니다. 네. 여기서 이겨야지 그 가치 연대에 그 했던 내용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예.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네. 전국 지방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하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네. 경기 선거라든지 여기를 포함한 중요한 선거에 어떤 전략과 이 방향에 대한 얘기는 뭐 언론적으로 나눴지만 네. 뭐 특정인을 위한 뭐 이런 뭐 출마나 이런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대 진영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과 맞붙게 된다면 어제도 그 얘기를 여쭤봤는데 경제통 대 경제통이다. 이 대결 구도가 펼쳐지지 않느냐. 자, 김 대표님은 이제 공무원이셨고 고위 공직자셨고 유 전 의원은 이제 정치인 출신인 겁니다. 현재도 정치인이고. 자, 도민이 느끼기에 두 분 다 좀 경제 하면 트레이드 마크를 갖고 계신 분들인데 어떻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도민들이 지금 경기도민이 한 1,400만 가까이 되십니다. 어제 이제 그 광교 호수공원 가면서 이제 도민들 시민들 좀 만나봤어요. 네. 이렇게 비하면 어떨까요? 우리 도민들에게 따뜻한 밥과 이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예. 저는 34년 국정 운영을 통해서 밥 짓고 반찬 만들고 팔 걷어붙이고 그걸 만들었고 네. 식사 다 하고 나면은 손 걷어붙이고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아마 우리 유승민 후보는 밥 짓고 반찬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밥 짓는 거 보고 밥이 되다 질다 반찬이 짜다 싱겁다 이렇게 평론가 훈수두고 역할이네요. 평론가 내지는 뭐 이렇게 평가 내지는 질의하시는 입장이셨을 거예요. 네네. 도민 입장에서 보면 밥 지어주는 분을 원할까요? 밥을 이렇게 저렇게 지어라 하는 네. 일을 했던 분을 지지할까요? 저는 네. 이렇게 요약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해본 사람, 네. 손에 물 묻혀본 사람, 흙탕물에 발 걷어붙이고 들어간 사람과 뒷짐지고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어쨌다 저쨌다 하는 것과를 네. 보면은 뭐 자명한 좀 차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야, 그럼 혹시 네. 본선 구도가 이제 만약에 경제통 대 경제통 이렇게 결정되면 여기 자리 비어 있잖아요. 요 스튜디오에서 한번 1대1 네. 경기도 경제를 놓고 맞짱 토론 괜찮으시겠습니까? 뭐 저 만약에 본선에서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네. 뭐 해야죠. 당연히 아유, 뭐 우리 네. 도민들 앞에서 갖고 있는 비전과 컨텐츠와 네. 또 그런 토론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품성과 인격까지도 보여드려서 평가를 받아야죠. 네, 앞으로 이제 각 당의 경선 과정 보면서 저희가 예약 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 김동연 대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제 정책에 책임이 큰 분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어요. 반면에 안민석 의원의 경우에는 국정농단의 부역자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좀 책임감을 혹시 느끼시는 부분도 있을까요? 안팎에서 이렇게 공격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가장 유력한 후보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역해석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정부 초기 1년 6개월 동안 경제부총리를 했습니다. 네. 지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이라는 장관급을 했습니다. 네. 공직자로서 고위공직자로서 진보 보수 정권을 넘나들면서 최선을 다했고 소신껏 했습니다. 네. 1년 6개월 동안 경제부총리 동안의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그 한 번도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습니다. 그 1년 6개월 동안 저는 성장률 3% 달성했고 국민소득 3만 불 달성했습니다. 네. 다만 최저임금이나 부동산 문제 가지고 청와대와 대립을 세게 하면서 갈등도 있으셨죠. 예, 갈등하면서 제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했어요. 워낙에 청와대와 이제 입장 대립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있었던 그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제 1년 6개월 동안 재임 기간 중에 성과와 또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 다만 많은 성과 냈었다. 또 일부 아쉬운 점에 있어서는 제 나름대로 소신껏 다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정농단 부역자라고 하셨나요? 그 표현이 과하신 것 같은데 제가 뭐 굳이 뭐 일일이 뭐 대꾸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때에 국무준실장 하다가 제가 제 발로 사표 쓰고 나온 사람입니다. 아마 장관급 공무원 중에 그만두겠다고 제가 한 10개월을 그 계속 쫄랐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니다 해가지고 사표내는 공직자 제가 유일할 겁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그런 뭐라고 할까 평가는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뭐 우리 당내 한 팀인 경쟁자가 하시는 얘기니까 뭐 무슨 말씀하시든 제가 일일이 대꾸 안 하고 그냥 품 넓게 이렇게 끌어안고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원팀이 돼야 됩니다. 요약하면 밥 지어본 사람이다. 성과를 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다음에 또 본선 가시면 모실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짱 토론도 예약이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